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입니다. S60 B5 모델 시승 후다닥 딱 마치고 지금 C40 리차지 시승 대기 중인데요. C40 리차지를 시승을 했는데 얼마 전에 24년형 모델이 출시가 되면서 스펙이 확 바뀌었습니다. 기존 모델은 전륜과 후륜의 모터가 똑같았어요. 출력도 다 똑같고 그랬는데 조금 바뀌었습니다. 전륜의 출력을 조금 낮추고 후륜의 출력을 조금 늘리고, 후륜이 조금 더 강조된 구동 배분으로 나누고, 그리고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능 거리가 50km 이상 늘어서 국내에서 인증받은 것도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고 인증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가격도 한 4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하거든요. 이 차마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몰보에서 콩고물 받아먹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시승했을 때는 제법 괜찮은 모델이었거든요. 컴팩트한 차체를 갖추고 있는데 출력이 미친 차였어요. 그리고 S60에서 말씀드렸던 승차감 영역에서도 상당히 뛰어났던 녀석이어서 제가 높은 점수를 줬던 전기차인데, 일단은 뭐 변했다고 하니까 파워트레인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시죠. C40 리차지로 차량을 갈아탔고요. 볼보의 전기차들은 별도의 스타트 스탑 버튼이 없습니다. 차량에 딱 앉아서 브레이크에 발을 걸고 기어 노브만 조작해주면 바로 출발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이 차량의 뼈대가 XC40이잖아요. 그래서 XC40에 스타트 스탑 버튼이 있는 곳들 그냥 이렇게 막혀져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 볼보 전기차의 출발 방법이 가장 깔끔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40 리차지는 볼보 SUV 중에서 유일하게 쿠페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XC가 아닌 C40 리차지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같은 CMA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소형 SUV가 XC40이고, XC40도 리차지 모델, 그러니까 전기차 모델이 있잖아요. 하드웨어적으로는 같은 차라고 볼 수가 있죠. 뒤에 루프를 깎았느냐 안 깎았느냐 정도의 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 모델을 작년에 시승을 한 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이 차에 대해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CMA 플랫폼을 활용한 작은 SUV인데 듀얼 모터로밖에 출시를 안 하거든요. 싱글 모터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출력이 기본적으로 408마력을 깔고 가요. 딱 밟았을 때 차가 날아다닐 것 같은 출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토크도 상당히 높거든요. 출력적인 부분이라든가, 아까 전에 S60 타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런 볼보 특유의 승차감을 내주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인상이 좋았었는데 아쉬운 점이 있었죠. 일단은 주행 가능 거리, 1회 충전 시에 주행 가능 거리가 350km대로 인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400km대라는 얘기를 들을 때와 350km대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확연하게 다르거든요. 한국인들은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부산 편도 가능하냐. 근데 350km면은 턱없이 부족한 거고, 400km면 왠지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리잖아요. 그랬는데 그 부분이 일단 해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소가 됐느냐, 전륜 모터와 후륜 모터가 원래 같은 것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204마력 204마력 해서 408마력을 만들어냈었는데, 지금은 앞에 모터의 출력이 더 낮고 100마력대 모터가 들어가고, 후륜이 200마력 후반대 그 정도 되는 모터가 들어가요. 모터의 구동력만 바꿔가지고 해결한 건 아니고, 인버터라든가 특히 전륜 모터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효율이 좋은 것들이 들어갔다고 해요. 이 차량의 공차 중량이 거의 2.2톤에 달하거든요. 가벼운 차가 아닌데 되게 경쾌한 느낌이 나요. 상당히 무거운 배터리를 얹긴 했지만 소형차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높은 출력을 구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경쾌한 느낌을 내줍니다. 지금 낮은 속도 아니거든요. 풀악셀 밟아보면요, 속도가 거리낌 없이 쭉 하고 올라가 줍니다. 고속에서 이렇게 급가속했을 때 발진하는 능력은 아무래도 전기 모터에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저속 영역에서 가속 페달을 빡 하고 밟았을 때 튀어나가는 거 무서울 정도로 튀어나갑니다. 에스플레드 이런 애들이랑 비교하면 에스플레드 걔는 자동차의 영역을 뛰어넘어간 차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볼보 차 중에서는 발진, 가속이라든가 이런 걸로서는 제일 짜릿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차가 저는 이 라인업의 차량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속 100km에서도
이렇게 치고 나가는데요. 뭐 기존에 제기되던 그런 충전에 대한 문제, 별도로 충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시도해보기는 좀 어려운데, 그런 것들도 어쨌든 모터랑 인버터랑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서 같이 개선되지 않았을까, 조금의 일말의 바람을 가져보고요. 회생제동을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페달 드라이브가 있죠. 이거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페달의 느낌 자체가 좀 묵직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가속을 하다가 회생제동을 켰을 때 걸리는 느낌 자체는 제법 묵직한 느낌이 납니다. 테슬라에 비할 정도로 무거운 회생제동의 느낌은 아니고요. 현대기아로 따졌을 때는 레벨 3보다 조금 높은 정도? 레벨 3와 아이페달 그 사이 어딘가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거를 자동으로 설정해주는 모드도 있더라고요. 회생제동을 자동으로 뒀을 때 전방 차량과의 거리나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회생제동이 작동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앞에 차랑 속도 대비해서 거리가 조금 가깝다고 느끼니까 회생제동을 좀 강하게 먹이고, 지금 조금 거리를 떨어뜨리고 나서 하니까 회생제동이 거의 안 먹는 모습 보여주거든요. 이런 거는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앞차가 멈춰있는 상황에서는 이 회생제동만 가지고 정차까지 가능한 이런 모습 보여줍니다. 승차감 같은 경우에도 확실히 잔진동을 거슬러 내주는 능력은 좋은데 S60과 비교하면은 조금 더 발랄해졌다? 표현하기가 애매한데 경쾌해진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은 급차선 변경했을 때 움직임 한번 보자면은, 확실히 무거운 차량에서 전고가 높은 차량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워트레인 자체는 좀 경쾌한 느낌을 내주기는 하지만은 워낙에 출력이 높기 때문에 움직임까지 막 그렇게 경쾌한 차량은 아니다. 본인이 판단했을 때 위험한 상황인가 라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런 높은 속도에서 차선 변경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전자제어가 따닥 등장하면서 속도를 제어를 해주고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안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볼보가 되게 보수적으로 좀 잘하는 느낌이 있어요. 승차감도 소형 SUV 바탕인데 이 정도면은 좋은 점수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트 포지션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운전자들은 조금 불안하거든요. 근데 되게 잘 돌아 나가네요. 또 이런 코너에서는. 그리고 제가 아까 이런 저속에서 되게 잘 나간다 그랬죠. 에이다스 작동시켰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차선 중앙 유지 장치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놔도 차선 중앙 잘 유지한 모습 보여주고요. 스티어링 휠은 정전식은 아닙니다. 토크 감응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T맵 2.0에 들어오면서 전기차용 T맵은 또 다르거든요. 아무래도 충전시설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다이렉트하게 자세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되게 큰 주차장에서 전기차 충전해본 경험 있으신 분이라면 아실지도 모르겠는데, 대체 이 주차장 안에 충전시설이 어디 있는지 암만 찾아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충전기가 여기 있다 라는 거를 사진을 동봉을 해준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찾기가 더 좋아졌다. 이거는 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저는 전기차 오너는 아니지만 전기차를 되게 자주 타보잖아요. 대체 충전기가 어디 있는지 종일 찾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편해졌다. S60을 시승했을 때는 얼떨결에 장점들만 나열했어. 길게 타보면 모르겠는데 단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차량이 아니었어요. C40 리차지는 좀 이를 갈았습니다. 이 차의 단점을 찾아보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내연기관과 공유하는 플랫폼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기차의 구조적 이점을 가질 수 있는 거를 10분 활용하지 못했다. CMA 플랫폼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센터 터널이 이렇게 깊게 있거든요. 2열에도 보면은 센터 터널이 있어요. 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사실 센터 터널이 없어도 되는 차거든요. 근데 센터 터널이 있어. 왜냐? 어쨌든 이 차 가지고 내연기관 만들 땐 센터 터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차에서는 거기다가 배터리를 집어넣어 버립니다. CMA 플랫폼 자체가 그렇게 큰 플랫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78kW시, 그러면은 아이오닉 5보다 조금 더 큰 배터리 용량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런 센터 터널까지 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실 공간적인 이점으로 보면은 좋은 공간 활용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바닥에다가 배터리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SUV이긴 하지만은 이 차는 시트 포지션을 최대한 낮춰도 되게 좀 껑충한 느낌이에요. SUV를 타시는 분들이야 높은 시트 포지션을 원하겠지만은 이 차의 쿠페와 같은 스타일링을 생각했을 때 너무 높은 시트 포지션은 좀 별로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단점으로 적용할 수도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실 뒷좌석의 시트 포지션도 낮은 편은 아닌데 키 176cm인 제 기준으로 했을 때 머리가 막 심하게 닿을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머리 끝이 좀 닿는 정도? 리클라이닝이 안 돼요. 구조적인 이점들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차 후방 시야가 진짜 안 좋습니다. 룸미러를 통해 가지고 보이는 게 뒤에 도로 쪽만 보여요. 도로 쪽만. 뭐 그 외적으로는 지금 라이트 들어오니까 앰비언트 라이트가 등고선 형태로 해서 이 명암 차이가 있게 들어오거든요. 라이트가 꺼지고 햇빛 받아서 바라보면은 양각 음각 차이로 좀 등고선을 표현하는 모습 같아요. 이 부분 되게 센서티브한 모습으로 보이네요. 내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형차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좋은 내장이 쓰이진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이런 A필러라든가 천장재 인테리어 테마가 블루거든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내장재라고 합니다. 자, 이 차는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면 좋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이 6,865만 원입니다. 보조금 100%는 못 받고 50% 받을 수 있는 가격인데 파워트레인의 성능, 그 전기차의 짜릿한 가속감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추천을 드리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 다음으로는 너무 흔한 현대, 기아 전기차라든가 테슬라 마음에 안 든다, 그 외의 선택지를 찾아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은 저는 이거 되게 좋은 선택지일 것 같아요. 하지만 전기차다운 넓은 공간을 원하시면서 내가 그래도 기왕이면은 비싼 돈을 주고 수입 전기차를 사는 만큼 좀 고급스러웠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추천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인테리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볼보 특유의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을 잘 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소재감 이런 것들이 조금 저가형 차량을 베이스로 하다 보니까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고급스러운 거를 원하시는 분한테는 안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다 떠나서 제일 신기한 거는 1년 만에 껍데기는 똑같은데 인테리어는 똑같은데 파워트레인을 이렇게 확 바꿔가지고 차량을 출시할 수 있구나, 전기차 시대에서는 이게 가능하구나 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시승 시간이라든가 구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씀드린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또 나중에 시간이 돼가지고 이 볼보 차량들을 조금 더 길게 한 2박 3일 이렇게 시승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면은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동차 컨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밥의 권혁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